자, 곧바로 또 일발장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발장전 오늘 주제는 앞서 김영 메이저가 이야기해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라고 표현하는데 1,000조 원 그에 연관돼서 신재생 에너지 요 포인트입니다. 근데 제가 보는 독특한 부분은 지구의 자전이 빨라진다. 그저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이 빙하가 녹고 뭐 폭우가 막 쏟아지고 어쩌긴 가뭄도 있지만 하여튼 이 민물이 좀 바닷물에 섞이면서 기후 변화가 빨라지죠.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의 얼음으로 인해서 지구가 사실은 동그랗지 않고 약간 옆 동서로 좀 이렇게 길어진 타원형인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. 무게가 여기서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자전을 돌 때 빨리빨리 도는 겁니다. 자전이 빨라지면 어떤 생각이냐면 태양 쪽으로 보였다가 돌아가는 게 빨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빨라지면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.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풍력이 앞으로 미국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. 뭐 기상학자들의 의견을 구가해서 미래의 에너지 전략들을 잡을 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렇고 오늘 CS 베어링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. 지구온난화로 자전속도 빨라지고 이게 빙하가 녹으면서 남극과 북극의 상태가 좀 길어지고 이 대류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풍량도 늘어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반도 국가라고 하죠. 이 반도 국가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육지나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돌출되어 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지형. 우리나라는 반도가 굉장히 많아요. 웅진반도, 태안반도, 뭐 변산반도, 해제반도, 뭐 화원반도, 반도가 굉장히 많죠. 이 반도가 많기 때문에 풍력을 잘 활용하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좀 에너지 측면에서 보강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다.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. 저의 독특한 뇌피셜인데 뭐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한 분 더 이제 전문가 의견을 또 구가해 볼게요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나와 계시는데, 네, 안녕하세요. 자, 풍력을 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유니슨이라는 기업, 물론 적자는 아직 나오고 있지만, 앞서 이제 김현 매니저가 동국 SNC에 계셨고, 뭐 지금 그 삼강 M&T라는 기업은 시세가 살아있고, CS 윈드도 그렇고, CS 베어링도 그렇고,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쭉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. 네. 일단은 뭐 풍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당장 실적적으로 보게 됐을 때 뭐 CS 윈드나 베어링은 그래도 좀 좋아졌죠. CS 윈드는 수주 자체가 조금은 부진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원재료 값이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들로 약간은 좀 영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풍력 타워 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풍력 쪽이 이제 확대가 되는 기조가 되면 뭐 자연스럽게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풍력과 태양광은 사실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뭐 저번에도 한번 탄소 포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설치량이 뭐 한 30% 정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또 이벤트가 있었고 그때 또 풍력주들이 그때 한번 시세가 와 하면서 좀 말로만 확 한 다음에 또 싹 사그라들고. 그렇죠. 네.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조금 기대감은 확실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 주제는 이제 풍력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라는 큰 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섹터들로 사고를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일단 먼저 수급이 좀 돌겠죠.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거기다 이제 원전까지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방향에서 이제 탄소 포집, 이제 탄소 배출 자체를 넷제로로 만드는 탄소 포집 기술 쪽으로도 좀 수혜가 갈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블루수소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블루수소 또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좀 사고의 영역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상기후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
작황이 또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큰 흐름으로 가면 이제 곡물 쪽까지도 넘어가면서 이제 전반적인 음식료까지도 사고의 영역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. 뭐 날강 말라가게 되면은 운송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단 선별을 해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수급이 옮기면 분명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만약에 풍력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삼강 M&T를 좀 보시면 좋을 게 네. 하부 구조물 시장이 워낙 그 풍력 시장 쪽에서 이제 비중이 큽니다. 그리고 풍력 타워보다도 2에서 3배 정도가 좀 시장이 큰 상황이고 근데 요즘 이제 부유식 풍력, 네. 떠 있는 풍력 있잖아요. 바다 맞습니다. 위에. 그런 얘기 때문에 이게 하부 구조물이 어떤 연관성을 지어진 저도 아직 공부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부유식이 최근에 늘고 있고 바다에 제주도에도 요즘에 바다에 좀 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월정리 쪽 보면은 그쪽에 이제 풍력 타워들이 꽤 많은데 해당 부분에서 저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면 하부 구조물 쪽은 조금은 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전기를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선과의 또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력은 더더욱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이 풍력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게 되면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해서 대부분 다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뭐 태양광이나 원전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삼강 M&T 같이 전고점 뚫은 종목군들은 좀 이제 예외로 좀 논하더라도 네.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. 그래서 종목은 좀 여러 가지를 좀 붙여 드릴 텐데 뭐 CS 윈드, 삼강 M&T, 그다음에 탄소포지 쪽 태경 BK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린케미칼까지 그리고 이제 농산물 쪽으로 가면은 이런 무역 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거나 좀 그래도 국내에서 다양한 이런 곡물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지홀딩스나 신성홀딩스 정도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풍력 쪽으로 보면 저는 삼강 M&T를 주요 탑픽으로 좀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시간관계상 빠르게 얘기해 주셨고 네, 선택은 조금 네, 삼강 삼강 M&T로 네. 자 이제 정인미 차장한테 넘기면 네. 분명히 또 전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. 아니에요? 네, 뭐 저도 그냥 같은 의견. 뭐 같은- 저는 이제 뭐로 가도 에너지니까요. 올 하반기는 뭐로 가도 에너지인 것 같아요. 저는 지금이 에너지 비중을 늘릴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. 저 굉장히 흥미롭네요.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게. 창의적이지 않습니까? 네네. 아니 근데 설득력이 있잖아요.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잖아. 그 상식은 아니죠. 그게 어려운 얘기니까.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서 그렇겠구나라고 좀 수긍이 좀 갔어요. 네. 일단- 설득은 당했죠. 네네네. 뭐 충분히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이고.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보다 대부분의 좀 유명한 도시나 이런 국가들이 위도가 위에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한 3시면 해가 집니다. 그래서 이제 태양광보다는 어쨌든 그 겨울에 이제 굉장히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뭐 이런 것들 풍력이 있어서 복합적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네네. 왜 그걸 본 적은 없는데 부유식 풍력 발전에 밑에는 이 조류가 이렇게 파도라고 해야 되나? 네. 출렁출렁하면서 그렇죠. 그게 또 가능할지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. 그게 글쎄요. 뭐 그러니까 뭐 지중해처럼 잔잔한 바다는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대서양 흑해 이런 데서는 뭐 파도 뭐 10m씩 치거든요. 그런가? 부유했다가는 다 떠내려갈 것 연구가 같고.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어쨌든 유럽은 뭐 다 그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유럽에서는 풍력이 꽤 효율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유럽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보다는 네.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이 말라가고 뭐 그러니까. 기후 변화가 지금 워낙 지금 왔다가 또 다시 홍수가 났다고. 수력 발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.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유럽은 나라들이 강을 다 통과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느 나라가 댐을 막아버리면 안 막아버리면 되는구나. 이게 또 안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력의 영향. 그러니까는 뭐 독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를 그동안 해 왔었는데 거기에 좀 변화가 생기니까 완전히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죠.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뭐 올겨울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16도, 18도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제 몇몇 그 특파원들에 의하면 지금 가스를 시간 단위로 분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독일뿐만 아니라 뭐 벨기에나 프랑스 북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가스를 절대 남의 받고, 얘기가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그런 지금 서유럽이 그런 정도인가. 그리고 폴리실리콘 공장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중국 그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공장을 좀 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좀 가는 상황이라서 기후 변화 또 이런 이상 기후 이런 게 산업에 영향을 굉장히 지금 직접적으로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올 겨울은 빨리 넘겨야 되니까 화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막 그 들고 날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
저도 그냥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. 신재생은 어쨌든 정책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시는 그런 매매에 있어서는 뭐 저는 지금 적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뭐 여름이 끝나면서 좀 현실적인 이제 그런 대안에 따라서 폭발력은 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는 좀 담아 가시는 그런 적기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저는 풍력 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김영익 매니저가 얘기를 했던 이제 동국 SNC 네. 저도 보고 CS 그룹이 CS 윈드, CS 베어링 뭐 이런 쪽이 유럽에 아마 진출이 막 활발히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앵커께서 짚어주셨으니까 CS는 빼고 동국 SNC 저도 좀 좋게 보고 그리고 뭐 이 폴리실리콘은 뭐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뭐 가격이 어떻고 뭐 이런 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생산 부족이 좀 있을 것 같고 향후 태양광이 1, 2년 안에 끝날 이런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OCI에 대해서도 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유니스는 어때 보여요, 유니스? 유닛은 근데 풍력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? CS 베어링이 저는 더 나아 보입니다. 알았어요.